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 순서죠.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벌써 12월 첫 주가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증권시장에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 증시가 좀 올랐다는 것도 뭐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지금 그 대선이 지금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상당히 그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물이 출하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좀 그 이슈가 될 만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갔네요. 네,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을 보니까 여러 특징들이 있었는데 중국발 훈풍이 이어지는 건지 경기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선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우선 그 중국 증시가 이번 주에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2,000포인트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 2,050포인트까지 지금 넘나드는 그런 그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중국에만 의지한 그런 흐름이다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시장을 좀 억눌렀던 가장 큰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 당연히 뭐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유로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 이슈는 바로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또 그 중국 시장이 또 급반등이죠. 급반등세로 돌아서는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라고는 합니다만은 조금 온도차가 좀 있죠. 그 전기전자 위주들 위주로 집중적인 그 강세 흐름이 조금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좀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조선주들의 흐름. 그리고 건설주들이 또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기존의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업종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도 추세적으로 순매수 규제를 이어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순매수와 순배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 그 일정한 패턴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흐름이고 기관들은 또 전반적으로 또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낙폭 과대주들은 또 기관들은 섣불리 또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일장에 이 대형주들의 뭐 전반적인 상승세가 뭐 큰 특징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존의 그 관심권에 있던 그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그럼 다음으로는 수급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인 사자세가 거의 2천억 원 가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금주 초반에는 계속 매도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다시 들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장에는 사자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수급 구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 수급의 그 기본적인 그 트렌드 자체가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적인 흐름일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즉 지속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적어도 뭐 일주일, 2주일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되고 또 이 그 긴 기간 동안에 순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강세장에서 나타나는데 뭐 최근에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순매수가 뭐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뭐 그 다음날 또 순매수 했다가 뭐 이런 트렌드인데 순매수 일자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지수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동반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2월 첫째 주에 첫 단추는 좀 잘 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 전에 저희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봤는데요. 하루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장 마감 시황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12월 7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963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957포인트 수준에서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결국에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489선 오늘의 종가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외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자세가 강했습니다. 기관 또한 매수 우위입니다. 매수폭을 점점 늘려서 1,0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홀로 매도 우위인데요. 3천억 원 가까이 팔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148만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50만 원 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밖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급등하면서 4% 이상 상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포스코, LG화학 등 상승으로서 마감이 됐고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KB금융,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종목들 소폭이었지만 상승 마감됐습니다. 또 NHN은 최근 큰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또한 소폭이었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IT 업종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업고 전기전자 업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기계와 함께 철강, 금속, 통신, 제조업종 모두 각각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하락한 업종도 적지 않았는데요. 의료정밀업종, 섬유의복, 전기가스, 음식료품 등 하락 마감됐습니다. 많은 방어주들이 오늘 장에서 살짝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84원 20전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원인은 유로화의 약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강세에 따른 달러 매수 포지션 정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하락 재료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81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주요 포인트 같이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 금주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대열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네 종목으로 총 정리가 됩니다. 신규 편입될 종목까지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종목은 이젠 제외가 됐지만 그 차익 실현한 종목이죠.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네. 먼저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차익 실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기준에서 일단 차익 실현 구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걸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만일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차트를 좀 보시면 좀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게 최근 들어서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이게 뭐 급락한 것은 아니죠, 그죠? 급락한 것은 아닌데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차익 실현에 좀 나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좀 특징적인 측면을 이게 그 차트가 조금 그 일봉 차트라서 보시기 힘들다면 제가 주봉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가지고 최근에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7월 중순 이후부터 1차 시세를 한번 줬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간에 또 조정을 거치면서 2차 시세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조정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주선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금일이 아니죠. 금주에 20주선의 눌림목을 한번 주면서 상승 기조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주봉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고 네. 기존에 그죠?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면 네.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와 보시게 되면 네. 자, 수급 구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이게 그 10월 대략 중순부터 해서 지금 11월 14일까지 상당 기간 동안 네. 좀 한 달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의 수급 구조를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외국인들은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이 물량 정리를 하고 나갔다라는 것이 지금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가격을 공격적으로 들어올리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LG전자와 관련되어서 주가의 향방은 기관들의 수급에 키가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금일 어제죠. 어저께 양봉이 도출되어서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어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양봉이 나왔고 금일은 소폭 상승했어요. 이때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IT주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가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수 기조 유지하셔도 좋고요.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서신 분들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IT가 대세인가 봐요. 바른전자죠.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바른전자. 네. 자, 우선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에 대부분 이게 단기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12월 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아니면 더 긴 기간,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봐도 좋다. 이렇게 긴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른전자 매수 기준가가 1,450원입니다. 1,450원이 지금 매수 기준가인데 지금 매수 기준가에서 그죠? 대략 한 20원 정도 빠져 있는 가격대인데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데 차트를 보시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10월 17일 날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시세를 주기 직전에 9월 말경부터 해서 시세가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눌림이 형성된 뒤에 눌림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고요. 이 고점 10월 17일 이후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이 대략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저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라인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라인을 조금 굵게 제가 표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월 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점이 높아지는 케이스라서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색깔도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 이렇게 저점들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주가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르는 힘보다 매수가 들어오는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높아지는데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 고점 1,600원 부분에서 진 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돌파하고 난 뒤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21선이 주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61선이나 제가 방금 그은 이 추세 라인이 주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1선에 근접하게 되면 자, 추세 라인을 지었고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원형이 있는 푸른색 라인 부분이 지금 61선 부분이에요. 61선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추세선을 일시 이탈하는 것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 지금 뭐 샀다 팔았다 반복적인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죠? 1,000원짜리 주식을 뭐 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바른전자의 이 성장 가치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서서히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 나가신다면 나중에는 좀 그 계좌가 조금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 딱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편입됐죠. 이번 주부터 편입이 됐죠. 풍산인데요. 이 종목 굉장히 다들 주목을 많이 하고 계세요.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인가요? 누가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던가요? 이 언론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군요. 좋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 예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뭐 초반에는 조금 한 이틀 하락하는 듯 싶었지만 재차 상승 모드로 돌아섰는데 풍산의 초점을 맞추는 포인트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상품 가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LME 시장에서 이 선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단기적이지만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의 경기 지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상품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일단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뭐 강한 모멘텀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제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풍산의 주가 흐름은 지금 직전 고점 부근대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사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모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산과 관련된 이 풍산이 종목 특징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 뭐 구리라는 제품 하나로 뭐 승부를 걸고는 있지만 이 그 방산 부문 매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쓸데없이 미사일을 뭐 쏘네 안 쏘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된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만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그리고 뭐 일본이 또 대응 사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반도 위기감이 조금 고조가 되겠죠. 그럼 방산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방산 관련주들이 또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세가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좀 나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그 상승폭이 조금 작다라고 한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조금 긴 그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풍산은 제가 목표가 4만 원 제가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손절가 32,000원에서 33,0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뭐 연 단위가 되겠지만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 운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라는 얘기는 뭐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보는 걸 말씀을 드리고 즉 1개월 이내에 우리가 차익 실현 나선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 단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고요. 중장기라고 한다 그러면 대략 3개월 이상이면 중장기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1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면
그냥 중기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편입될 종목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떤 포인트로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LG 이노텍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다라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성장세가 좋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네. 이 LG 이노텍의 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오늘 왜 들고 나온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화면 네. 보시죠. 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11월 초군요. 11월 네. 초에 저점이 형성되면서 최근까지 상승 기조를 좀 유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략 24,000원 정도 상승을 해주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물론 출렁출렁하면서 21선을 터치는 하긴 했습니다만 직전 고점대 돌파를 지금 시도를 네. 하고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눌림목을 형성을 했어요. 21선에서. 그래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눌림목 형성하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LG 이노텍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큰 박스 안에 상승했던 요 구간들의 네. 수급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기관들입니다. 자, 네. 금일도 기관들이 들어왔고요. 네. 외국인들도 뭐 어저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수급적으로도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뭐 LCD 사업 부문을 LG 디스플레이에다 내주고 난 뒤에 네. LED 사업 부문이라든지 뭐 광학 사업 부문, 그다음에 뭐 PCB 기판 사업 부문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면서 성장세를 조금 확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뭐 주가 자체가 이제 네. 뭐 10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네. 일단 연말 정도까지만 보자고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제가 95,000원 라인을 거치하면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되겠는데 네. 바로 8월달 고점 부근입니다. 95,000원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을 잡으시고 손절가는요. 네. 21선 가격대입니다. 83,000원. 네. 21선 가격대 83,0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중은요. LG전자 차익 실현 한 걸 가지고 네. LG 이노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 기준가는 86,000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LG전자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LG 이노텍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네. 뭐 LG전자 아예 없다 그러면 LG 이노텍 신규 매수하시면 되고 LG전자 차익 실현 안 했다 그러면 네. LG전자 그냥 두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들 스타일의 입맛에 맞게끔 네. 부패식으로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재밌는 비유까지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화면으로는 12월 첫 주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베스트 수익률 종목에 대해서 돌아보고 저희는 다시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6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55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윤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70%고 종목 30%는 대한과학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에서 8,270원,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우리 ETI는 비중 20%고 매수가는 5,300원, 단기 목표가는 5,700원, 중기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비중 역시 30%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1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CJ E&M,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 비중은 역시 30%고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녹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른전자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입니다. 매수가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편입 예정인 종목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86,000원,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83,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수익률 종목은 황금연못님의 아이컴포넌트입니다. 매수가 대비 수익률 16.8%를 기록하면서 금주의 베스트 수익률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화면으로 금주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베스트 수익률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장 네. 이제 오죠. 네, 주말 그렇죠. 쉬고 오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의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결론은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우선 그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하고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요. 네. 지금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일 그 코스피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보더라도 뭐 그 자동차주들의 모습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네. 대부분들의 그 주요 업종들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받쳐주면서 전기전자나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까지 좀 이어졌단 말이죠. 네. 특히나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전기전자 업종을 네. 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기조가 큰 폭으로 뭐 상승세를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그죠? 뭐 추세를 형성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소 눈치 보기가 좀 그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되는 와중에 네.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연말 폐장 28일까지 폐장되는 날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물론 이제 뭐 배당락과 관련해서 뭐 28일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다음 주만 본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 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네. 이런 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이제 네.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아닐 부분이 많겠지만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선 테마주들은 네. 이미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을 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네네. 일단 뭐 관심을 테마주에 두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폭탄 돌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접근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네. 뭐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매수를 하셔도 네.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대선 테마주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반등을 좀 하겠지만 네. 테마주 말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연결이 안 된 테마들이 잘 없을 정도인데 네. 일단 뭐 개별주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조금 하신다 생각하시고 뭐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로 좀 움직이시고 개별주들은 뭐 워낙에 거래량들이 좀 풍부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선정만 잘 하시면 정치 테마주만 아니면 네. 뭐 크게 손실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예. 네.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 주가 다음 주랑 거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코스닥이 굉장히 급락했었잖아요. 그렇죠. 대폭 하락하면서 네.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투자자분들에 대한
주주들께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 초반에 큰 네.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네. 뭐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와 비슷하다는 것은 코스피 시장 기준이고 네. 코스닥 시장은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나올 수 네.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 이 폭탄 돌리기가 나올 시점이 많이 땡겨졌거든요. 즉 이 악재가 선거 대략 한 일주일 전 이렇게 나와줘야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즉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게임주와 관련된 그 이슈들 때문에 네. 게임주들이 또 시장을 폭락을 또 주도했었던 때가 있었죠. 네, 네. 예, 그런 것들도 이미 이슈화가 돼서 다 재료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투자자분들의 투자 포인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주식천왕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